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일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감시견.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조 기자단 카르텔 네. 이거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기자단 카르텔 뭐예요 이게?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담합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자단이 이 법조 분야에서 나오는 정보를 독점을 하고 다른 매체 이제 다른 기자를 배척하는 문화를 좀 그 기자단 카르텔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정부 부처 대부분에는 이 출입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네. 법조 기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조 기자단이 좀 유독 심한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단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기자단 가운데서도 법조 기자단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법조 기자단 같은 경우가 좀 뭐랄까 다른 기자단에 비해서도 좀 더 좀 진입 장벽이 높고 또 정보 독점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긴 한데 예. 일단 뭐 가입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려면은 뭐 이 법조 기자단이 뭐 대법원, 뭐 중앙지법 그리고 중앙지검 이 기자실을 사용하는 기자들의 그 투표를 좀 거쳐야 되는데 네.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곳의 투표를 모두 거쳐야 이제 법조 기자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기자단에서 만약에 양쪽에서 다 통과가 되더라도 네. 우리가 안 받아라고 하면은 그냥 못 들어가는 게 법조 기자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좀 법조 기자단이 좀 이렇게 유별난 이유는 좀 아무래도 이제 주요 출입처인 검찰의 좀 특수성이 있는데 예. 이 다른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홍보를 하려면 그 홍보에 필요의 목적이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그 관련 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으로 좀 알려지니까 검찰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들이 대체로 피의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알릴 수 있는 건 사실 몇 개 없고 이 대체로 이게 소수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주로 그 정보들이 오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독점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가 공유를 해야 이 정보가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배척하는 문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알파고 기자. 네. 알파고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자 활동을 하면서 네. 이 기자단 문화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네. 좀 이런 느낌 좀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예를 처음에 들어, 놀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외신 기자들도 같은 거를 걸쳐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 이제 준축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춘추관 청와대 춘추관. 예, 네네. 이제 준축관 출입 기자가 돼야 되잖아요. 와, 일단은 돈 내야 되고요. 다음에는 좀 한 20만 원 정도 돈 드려야 되고. 가입비가 있어요? 예, 그때는 있었어요. 기자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거기 이제 기자실이 있으니까 그 예, 예. 운영비이더라고요. 예, 예. 네. 다음에는 이제 또 운영비를 또 받아요. 거기서 기자단끼리.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출입처에 가면은 뭐 커피 믹스라든가 탕비실도 있어요. 거기. 예, 좀 뭐 일종의 살짝 뭐 다과 같은 것도 있는데 보통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수사를 받아요. 근데 그 수사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전 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신 기자이니까 충분히 스파이일 수가 있어요. 외신 네. 기자들이 항상 좀 약간 정부로부터 좀 스파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절차를 어차피 한국인들도 받더라고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건 좀 약간 딴 나라에 없어요. 네. 외신이 이걸 걸친다고 하더라도 내신이 그걸 안 걸치거든요. 시스템은 어떠냐면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된 나라이다라고 치면 네. 거기서는 나는 기자라고 하면 거기 이제 기자 노조 같은 아니면 기자 협회 같은 뭔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기자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봐 이거 진짜 기자인지 아니면 기자 아닌지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의 블로그를 열고 거기서도 이제 언론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있는 기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분은 진짜 기자다라고 하면 노란색의 카드를 줘요. 프레스 카드. 네네. 노란색이에요 주로. 이제 그 카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카드로 그 어느 부처에다 마음껏 들어갔다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약간 민주주의가 좀 약간 낮은 숫자다. 좀 수치가 좀 낮다. 터키 정도라면 이번에는 문화관광부에다가 가서 나는 기자예요 하고 언론 활동 몇 개 보여주면 거기서도 노란색 카드가 나와요. 그 노란색 카드가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좀 약간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국회라든가 어느 정도 좀 약간 보안 안보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부분인데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공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출입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허락을 득한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국회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별도의 기자실이 있고 그 기자실을 쓸 수 있는 매체들은 제한돼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국회에는 개방형 브리핑룸이 있고 그 브리핑룸은 어느 정도 신원 확인을 거친 뒤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심사를 국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그 기관에서 하는 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기자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너는 기자지만 이 기자단 들어오면 안 돼. 어떤 심사를 거쳐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심지어 어디 들어와서 뭐 자리에 앉을 수 있냐 없냐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처에서 생산하는 이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까지 제약을 당하는 정말 겁니다. 저는 응원하진 않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듣자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기자단에서 주장하는 근거. 저 뭐예요? 그거까지는 저 따져봤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음껏 들이가 들어간다면 우리 심사를 안 받으면 왜냐면 법조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수로라든가 단어이라든가 그런 좀 약간 법적 논리라든가 그거 부족한 사람이 아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자회견 했을 때는 그분 때문에 분위기 망해요. 분위기가 망한다. 왜냐면 진짜 쓸데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원래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법적으로 좀 약간 지식이 떨어지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을 마구마구 할 수 있으니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 우리는 정보를 캐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일리를 제가 말씀. 그 얘기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게 뭐냐면은 그냥 출입처 매체에 등록돼 있는 기자들은 별도의 이 법조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인사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KBS 출입 기자가 뭐 법조에 배정됐다라고 하면은 이 새롭게 배정된 법조 기자가 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 상식을 충분히 인정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환식 근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출입처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그분들의 논리인 것 같고. 근데 국회도 이렇게 뭐 딱히 기자단의 뭐 허락 없이 그냥 국회에서 뭐 판단을 해서 실현 확인만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인데 국회에서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뭐 어떤 뭐랄까 하여튼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그 장애인 매체를 장애인 매체 소속으로 취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취재를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좀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앞서서 알파고 기자가 이제 그 기자단의 어떤 그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외국에는 기자단 같은 게 없다면서요? 없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기자회의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주 해요. 한국은 잘 이렇게 회의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 한 가지 아니라니까 전체가 문제예요. 기관들이 기자회의 그 회의를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되고 그런 브리핑 시간이 많아야 되고 이것들은 많아지면 그럼 이 핑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도 좀 잘하고 많이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기자단을 통해서 하는 건 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좀 이득이 있겠군요. 그리고 다 그 그 보도 자료들이 웬만큼 다 나와야 되고 보도 자료 방금 전에 이제 서면대 말씀하셨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문제 아니고 거기 있는 기자단에 있는 법조 기자들의 문제 아니고 시스템 전체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법조가 특히 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 정보 독점이 주로 이제 잘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법조 특히 이제 좀 특히 성격상 좀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수사 관련 내용 뭐 중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뭐 모두에게 밝힐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자들과 이제 모여서 이제 좀 일부 사실들을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해가지고 이 티타임이라는 제도가 또 폐쇄가 됐었어요. 이게 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뭐 피의자의 뭐 인권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좀 정보 독점이 한편으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쟁점으로 부각이 됐던 상황들이 있었죠. 해외는 죄송하지만 해외는 기자실이 없고 뭘 있는지 아세요?
그 기관에 가까운 커피숍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기관에 가까운 커피숍들에 기자들이 모이고 있고 사람들 알아 기자들은 모이는 커피숍들 이런 식으로 좀 남아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그 판사 사찰 관련한 그 문건을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법조 기자단에서 1년 출입 정지를 내렸다면서요? 네, 1년 출입 정지를 내렸고 이제 그것도 그 뭐라고 해야 돼 법조 기자단이 좀 좀 재밌는 게 이 대법원이 1심 법원이 이제 1심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이 1차로 징계를 하고 그걸 또 대법원 법조 기자들이 다시 심의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뭔 경우를 해? 이게 좀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을 너 여기 못 들어와라고 결정을 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것도 마치 이제 뭐 이렇게 1심, 뭐 상급심 이런 것처럼 이게 절차를 좀 나눠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게 그 절차까지도 그렇게 3심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심제인 거죠. 야,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그 법조 기자단에 안 들어가 있나 봐요. 미디어 오늘 뉴스타파에서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이 이유는 법조 기자단의 관행을 깨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신청하면 못 받아요. 조용히 신청하려고 했었어야 돼요. 알려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알파고 기자의 말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법조 기자단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시험을 봐가지고 네. 어떤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득점을 하면은 이제 그 법조 기자단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 평가예요. 정량 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법조 기자단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정도를 파악을 해서 뭐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뭐 출입을 해야 6개월 동안 기사를 써야 된다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로 기자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냥 법조 기자단이 마음에 들면은 들어오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오늘이나 이번에 뉴스타파처럼 법조 기자단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라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야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법조 기자들이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예전에는 외신 기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외신 기자라고 하지만 다들 외국인 아니에요. 한국인인데도 해외 언론에 일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외신 기자단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전에 이제 좀 약간 이거 문제가 있었어 우리 사이에도. 그래서 우리 이제 규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규제를 만들고 규제에 따라 외신 기자단을 받자 말자를 이게 남의 심사에 아니고 규제를 만들자.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억울하면 먼저 뭔가 좀 법적 대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만드는 순간부터는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운영에 대한 일정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해당되면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고 이 규정에 해당이 안 되면 좀 제한을 둔다. 이런 걸로 가야지 그냥 사람들 몇몇이서 모여서 심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결정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거 규제를 만들 때는 또 이렇게 몇 명끼리 만든 거 아니고 몇백 명 넘는 외신 기자가 다 보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통과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외신 기자단 넣고 안 넣고를 결정했어요. 예. 만약에 그러면 저희 시사본부잖아요. 네. 시사본부 신문을 하나 만든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취재진을 구성을 해서 우리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조혜은 PD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기자의 PD도 그러면 거기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조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검찰청, 뭐 대법원, 뭐 중앙지검 이런 식으로 이 기자단이 투표를 통해서 세 곳이 모두 통과가 돼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그 전에 이제 몇 번 뭐 기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은 있지만 결국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투표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실제로 이 조선일보가 일종의 만들었던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그 서울 경찰청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시경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 투표를 계속 부의를 했는데 계속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입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TV조선을 들여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TV조선에서 너무 이제 뭐 이전 기자들의 이 카르텔이 너무 공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TV조선이 뭐 결국엔 들어갔는데 TV조선도 그 출입처 시스템 안에 이미 적용이 돼서 다른 매체들을 들어올 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앞서 알파고 기자가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법조 기자들의 또 시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성들이 좀 있다. 앞서 잠깐도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까지 좀 포함한다 그러면은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말씀드렸을 땐 주제가 흘러갔어요. 거기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언론사가 지정해서 알아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거기 이제 KBS 기자가 있으면 주로 2명이 있을 거고 하나는 선배 이제 나이가 많은 기자는 예전에 거기에 후배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 후배로 있었다가 이제 KBS는 딴 데 보냈고 그러니까 다시 일진 이진이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배경이 있는 기자를 거기에다가 임명을 하니까 이제 거기 서로 다들 어떻게 보면 배경이 없는 기자를 안 보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전에는 그 언론사에서 법조 기자들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보기에는 우리는 여기서 다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봤을 때나 법무부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나 네. 행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앞서 뉴스타파라든가 미디어오늘 쪽에서 그거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게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 기자단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통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고 이 기자단이 뭐 누구를 가입시키고 안 하고 그리고 보도 자료를 누구에게 보내게 하고 못 보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기자단의 규율에 있지만 네. 이 규율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 부처에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 정부 부처는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자단의 규율을 바탕으로 이 차별적인 공보 활동을 한 셈이기 때문에 네. 행정소송이 들어가면은 아마 좀 행정소송에서 좀 제기를 한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신고해야지 볼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알 권리가 있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네. 침해됐다는 식으로 누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신고하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을 무슨 뭘 고발한다든가 뭘 이렇게 거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또 워낙에 이제 언론 매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1인 미디어, 1인 기자도 상당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유튜버라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완 같은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네요. 저는 이제 유튜버들까지는 지금 이렇게 뉴스타파도 들어가려고 한다 못하고 있는데 유튜버 가진 사람들 신경 쓰는 여지가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뭐 그 안에서 뭐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가급적 많은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이 정부의 자료가 전달이 되면 이제 좋은 거죠. 네. 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그러니까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좀 한눈에 정부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도 자료들을 한 곳에 좀 모아놓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이면 국무총리실의 이제 보도 자료, 뭐 행정안전부면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를 했다면 이 국무총리실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좀 편의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해서 또 정책 설명도 하고 또 오보에 대한 대응도 또 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좀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7200님은 이런 제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기자를 갑질하는 것 같다. 씁쓸하네요. 0385님 권력 감시하라고 했더니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도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공정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험생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면접, 현장 녹화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전형을 시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부도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늘 국회